야권연합의 내각 불신임으로 총리직을 위협받아온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현지 시간 6일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집권 10여 년 만에 진보 정치의 아이콘에서 역대 캐나다 총리 중 가장 인기 없는 인물로 정치 경력을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특히 트루도 총리가 낙마하게 된 배경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의 불편한 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이른바 진보 정치인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Y타임스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7일자 지면을 통해서 화려한 진보적 정치인으로 드라마틱한 역사를 써왔던 트루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측근들의 농담거리로 전락하면서 급기야 정치 인생도 끝나게 됐다 하면서 2015년 캐나다의 새로운 정치 지도자로 등장한 트루도는 10여 년의 집권 기간 동안에 페미니스트, 환경운동가, 난민 및 원주민 권리 옹호자로서 자신의 브랜드를 구축하면서 버락 오바마와 같은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추구해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트루도 총리는 지난 2015년 총선에서 보수당을 누르고 10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하면서 국내에서 연예인급 인기를 거머쥔 스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의 부친도 무려 17년간 총리를 지낸 바 있어서 정치 명문가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부친의 후광을 얻고 사교적 성품과 진보적 가치를 앞세워서 2013년 자유당 당수로 선출되는 이변을 일으켰으며 2015년 11월 총리에 취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총리 취임 당시에 캐나다의 오바마로도 불렸던 트루도는 미국에서도 인기가 높았고 취임 직후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장면을 연출하면서 브로맨스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40대의 젊은 나이에 지도자가 됐다는 공통점에 더해서 진보적인 정책 기조, 또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이념 성향 등 여러 면에서 닮은 점이 많았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트루도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조디 윌슨 레이볼드 전 법무부 장관이 비리 수사를 받은 캐나다 최대 건설사 SNC 라바넬을 선처하도록 자신에게 압력을 넣었다고 폭로하면서 정치적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트루도 인기 추락을 불러온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팬데믹 이후에 나타난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가계의 고통이 커진 점이 꼽힙니다. 더불어 고물가 상황에서 탄소세 인상을 야당과 지방정부의 강력한 반대 속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도 지지율을 낮추는 데 한몫했습니다. 나아가 트루도 행정부 기간 늘어난 이민자 유입이 주택 부족 등을 이야기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국민의 피로도가 커졌고, 이는 보수 야당에 대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맹 세력들이 잇따라 등을 돌리고 집권 여당이 다음 총선에서 패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트루도 총리는 정치적으로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중도 좌파 성향의 집권 자유당은 지난 2021년 총선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단독 과반 의석을 얻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2022년부터 제3야당인 신민주당과 정책연합을 맺고 의회 협력 체제를 구축해 하원 내에서 입지를 보장받아 왔습니다. 이렇게 고물가와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른 국민 불만으로 트루도 총리에 대한 지지도는 하락세를 보여왔고, 이에 따라서 트루도 총리의 당 안팎에선 일찌감치 그를 향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은 지난 1년 6개월간 여론조사에서 집권 자유당은 선거 시 야당인 보수당에 패배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도 트루도 총리의 지지율은 약 20% 수준으로 떨어졌고, 보수당과의 지지율 차이는 2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진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핵심 지지 세력이었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전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재정정책을 두고 주스틴 트루도 총리와 충돌하면서 지난달 16일 전격 사임한 이후에 트루도 총리의 퇴진론은 본격적으로 부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은 프리랜드 장관의 사퇴는 트루도 총리 취임 후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라면서 다음 총선에서 야당인 보수당에게 패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핵심 동맹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후 집권 자유당과 정책연합을 맺어왔던 진보 성향의 신민주당이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나선 것은 트루도 총리에게 결정타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기 총선 실시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크리스마스 및 새해 연휴가 끝난 6일 트루도 총리는 추운 겨울 날씨 속에 관저 앞 야외에서 기자들에게 서서 이제는 리셋할 시간이라면서 사임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특히 트루도 총리를 향한 퇴진 압박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를 상대로 관세 폭탄을 예고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가시화됐습니다. 사실 트루도와 트럼프 당선인과는 악연이 상당히 깊습니다. 지난 트럼프 일기 때는 그와의 정치적 차별점을 부각하면서 대립각을 세웠고 이로써 진보 성향 지도자로서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트럼프와 적대적이었던 트루도에게 트럼프의 대통령 재당선은 사실상 치명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캐나다가 국경 문제와 무역 수지 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취임 첫날부터 모든 캐나다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폭스뉴스는 마음이 급해진 트루도 총리는 지난해 11월 29일 트럼프의 말하라고 자택을 찾아가서 고율 관세 부과 시 캐나다 경제가 죽을 것이라고 호소하자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쉬운 한 번째 주가 되라며 뼈있는 농담을 건넸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결국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의회에서 대선 승리를 최종적으로 공식 인정받는 날 6일이죠. 사임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한편 이날 대선 승리를 공식 인정받은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SNS인 트루소셜에 올린 글에서 캐나다의 많은 사람이 미국의 쉬운 한 번째 주가 되는 것을 좋아한다면서 캐나다가 미국과 합병한다면 관세는 사라지고 세금은 대폭 인하될 것이라면서 또다시 조롱성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은 캐나다가 버티기 위해 필요로 하는 막대한 무역 적자와 보조금을 더는 감내할 수 없다면서 트루도도 이를 알고 사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미국과 캐나다가 합병하면 끊임없이 주변을 맴도는 러시아와 중국 선박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하게 안전해질 것이라면서 함께라면 얼마나 위대한 국가가 될까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이기의 미국과 전통적인 우방국이었던 캐나다와의 관계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여기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으로 7일 트럼프의 첫 행정부 동안에 양자 관계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 개선되었는데 백악관 대변인 카린 장피에르는 6일 오후 트루도를 미국의 충실한 친구라면서 칭찬했다면서 그러나 캐나다의 많은 경제학자와 전직 정부 관료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존재적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분석가들은 캐나다의 정치적 격변으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있는 데다가 트럼프 2기 대응을 위해 부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이어서 만약 트럼프 2기에서 예고한 대로 캐나다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캐나다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국가를 경기 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국경 문제와 무역 수지 불균형 문제를 제기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트럼프 2기 팀에 제출했지만 해결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사실 트럼프 당선인의 캐나다에 대한 협박은 단순하게 국경 문제나 무역 불균형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캐나다를 미국의 쉬운 한 번째 주로 편입시키려는 야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CNN은 7일 올해 트럼프 팀의 일원으로 마가 기반에서 이미 지지 기반을 확보한 프윌리 에브로는 트루도의 사임을 계기로 캐나다 유권자들에게 제안을 했다면서 캐나다인은 자신의 삶과 국가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우리는 지출을 제한하고 세금을 폐지하고 노동에 대한 보상을 하고 주택을 건설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범죄를 근절하고 국경을 보호하고 군대를 재무장하고 자유를 회복하고 캐나다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 프윌리 에브로의 캐나다에 대한 발언은 트럼프의 속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등에 대해서 지배 의혹을 밝혔던 트럼프 당선인지라 앞으로 캐나다와도 여러 문제로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많다는 점에서 이 트럼프 2기의 대캐나다 정책이 주목됩니다. 화이트함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